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또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겠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은 8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찬바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겠지만 오전까지는 초속 14m 안팎의 강풍이 불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내려져 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화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남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수준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만 간간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경주 29명, 포항 2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지역에서도 어제 새벽 0시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인구 2만 5천의 농촌 마을이 코로나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낮에도 읍내 중심가는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합니다. 지난 4일 경주시 안강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이 확진된 이후 그의 부인과 식육점을 하는 부인의 지인 등 6명이 줄줄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126번 확진자는 안강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미확인 접촉자가 많습니다. 식육점을 출입하신 분들은 조속히 보건소에 나와서 검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확진된 영남대 음대생 관련 경주 지역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음대 학생의 어머니와 남동생, 친구 5명, 그리고 국악 레슨을 함께 받은 여중생과 50대 여성,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경주 119번, 121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코로나 확진 인원은 경주보다 적지만 감염 경로는 더 복잡합니다. 공단 직원인 121번 확진자 관련 감염이 7명, 보험회사 직원인 123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5명이고 나머지는 타 지역 접촉자와 해외 유입입니다. 12월 7일에도 135번, 136번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136번은 133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문제는 포항 121, 123, 135번 확진자 역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수도권하고 굉장히 왕래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좀 더 나아가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다. 겨울철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아지면서 지역에서도 조용한 전파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가족도, 동료도, 친구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감염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2018년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의 해고가 지나치다며 복직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하지만 포스코는 이번 부당 해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생긴 포스코. 노조는 사측이 노조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며 포스코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노조 파괴 공작은 없었다며 도리어 문서 탈취 과정에서 노조 측의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 3명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포스코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포스코 직원들이 해당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조합원 모집 활동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인정했고, 사건 당일 사측 컴퓨터에 노조 가입 홍보에 대한 회사의 3단계 대응 방안 등이 띄어져 있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사측이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오인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의 사례에 대해 기존에도 포스코가 해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적은 없었다며 법원은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건 원치 않는다며 판결에 따라 해고자들을 즉시 복직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회사와 소통하고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이제 했지만 회장과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회사에는 어떠한 답변도 받은 적이 없고요. 아직까지 뭐 그런 이제 노조와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혀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행정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울진군 보건소장이 6개월 이상 공석입니다. 자체 승진 규정이 있지만 대상자가 없고 외부 공모도 3번 만에 지원자가 나왔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울진군 보건소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 담당과를 2개로 늘리는 등 직제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보건소장이 공석이어서 5급 사무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2번이나 외부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 공백이 길어지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민 건강 예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 승진을 통한 보건소장 임명도 쉽지 않습니다. 5급 사무관이 4년 이상 근무하면 보건소장에 임명할 수 있지만 울진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4급 보건소장을 수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 근무한 5급 사무관 확보를 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은 최근 3번째 외부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보건소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의 통과가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면접을 봐서 적격자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도 내 13개 군지역 보건소장의 경우 직위 공모로 임명된 곳은 울릉군과 청도군뿐이며 울진과 청송, 칠곡과 예천군의 경우 5급 사무관이 보건소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포항시의 최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제23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취소됐습니다. 포항시는 축하 공연과 해맞이 이벤트 등 공식 행사는 모두 취소하는 대신 단체장이 호미곶에서 신년 인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해맞이 축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홈페이지는 위원회 소개, 시도민 참여, 알림마당, 위원회 활동, 연구단 등 5개 분야로 구성됐고 특히 시도민 참여 코너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유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시도민의 의견도 가감없이 개진할 수 있는 창구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덮친 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연구하고 제안할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던 지난 2월 말 대구.
확진되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전화 진료라도 받고 싶다며 자동차 창문에 쪽지를 붙여놓고 애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요. 며칠 전까지만 괜찮지만 호흡이 가빠요. 서열이 밀리는지 안 되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한 민간 병원은 병원을 통째로 비웠고 생활치료센터가 등장하는가 하면 차량 이동식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가 도입됐습니다. 이런 체계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많은 환자의 희생이 있고서야 갖춰졌습니다. 감염병이 우리 일상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공공의료는 더 이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본인이 어떤 의료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공공의료가 아니라 평소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의료가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최근 문제로 떠오른 감염병뿐 아니라 응급, 외상, 분만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대구 의료체계가 잘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또 지역의 건강 문제를 발굴하고 맞춤형 공공의료 정책을 제안합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지역의 건강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분석해서 대구 맞춤형 공공의료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원단의 출범으로 보건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 같은 위기 상황 때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 환경개발 대표 김광현 씨 300만 원, 울진읍 주식회사 대영 최정자 씨 100만 원, 울진 성동가설 산업 대표 손민호 씨 100만 원, 울진 현대건설 박동배 씨 100만 원, 울릉군 주식회사 삼성 상사 김재화 씨 50만 원, 유한회사 대공개발 50만 원, 울진군 남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일동 33만 4,600원, 삼율종합공구 황욱곤 씨 30만 원, 삼홍실업 주식회사 정태경 씨 30만 원, 경주 간포 바르게 살기 회원 일동 30만 원, 수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 김남규 씨 20만 원, 울진 동그라미 상회 황충덕 씨 20만 원, 울진읍 고성 3리 6반 주민 일동 12만 원, 울진 근남면 진복 1리 우석출 씨 10만 원, 울릉군 서면 적십자 10만 원, 울릉군 남양 3리 생활개선회 10만 원, 포항시 1월동 드림오피스 10만 원, 포항시 청림동 동아주유소 10만 원, 해송 종합기획 이용각시 10만 원, 울진 후포 여성 의용소방대 10만 원, 울진읍 고성 3리 이명기 씨 5만 원, 울진 후포면 권용철 씨 5만 원, 후포 노인대학 동문회 5만 원, 울진읍 고성 3리 주세원 씨 3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장송동에 들어설 예정인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총 사업비 971억 원 가운데 내년도 국비 예산 45억 원을 확보해 전시센터 건립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센터는 연면적 3만 5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전시장 8천 제곱미터와 컨벤션 8천 제곱미터를 갖추게 됩니다. 다 자란 누에를 동결 건조한 것을 홍잠이라고 하는데요. 이 홍잠이 파킨슨병 증상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에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면서 침체된 양잠 산업의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다 자란 누에의 몸속에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36주 동안 홍잠을 먹여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홍잠을 먹은 쥐의 운동 능력이 먹지 않은 쥐보다 4배 증가했고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인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한 저항성은 홍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 특히 단백질들이 홍잡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당뇨와 치매, 간질환과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특수 의료용 식품 개발이라든지 어떤 기능성 식품, 더 나아가서는 만약 여건만 된다면은 전염물 신약까지도 우리가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에의 효능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침체됐던 양잠 산업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은 누에 생산량의 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육 농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잠 산업이 이제 동초화초, 홍잠이 개발되면서 부가가치가 예전에 비해 한 3배 정도 상승하였고 농가 소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홍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 환자 치유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54조 6,077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2%, 금액으로는 7조 2,19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9개사의 시가총액이 37조 3,481억 원으로 68%,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71개사가 17조 2,596억 원으로 3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은 12억 8천만 주로 한 달 전보다 34.3%, 거래 대금은 10조 655억 원으로 44.7% 증가했는데 제조업과 IT,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는 지역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구 송도동의 독거 노인 세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21세대를 찾아 연탄 6천여 장을 직접 나르며 외롭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매년 사랑의 연탄 나르기와 함께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희 국회의원이 경주의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충효동 문화중고에서 야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과 간포 전동교 재가설공사 3억 원입니다. 간포 전동교는 집중호우 시 침수와 좁은 교량 폭우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으며 안전진단에서 보수 보강이 시급한 2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올해 지역 출신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등 491명에게 6억 9,9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은 학업 성적과 체육,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량을 가진 학생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 대학생은 인당 20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찬바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겠지만 오전까지는 초속 14m 안팎의 강풍이 불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내려져 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화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남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수준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만 간간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